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하라 사막을 둘러보는 여행으로 안내를 드릴 텐데요. 사하라 사막은 태고적 시절부터 사막이었던 걸까요? 모래 밑에는 정말 보물들이 잠들어 있었을까요? 이런 사막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자외선에 대비할 수 있는 긴 옷을 입고 낙타를 타고 풍류를 즐기며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준비해 두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하죠. 사하라 사막은 과거 사막이 아니었다. 현재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도 유수한 규모를 자랑하는 광대한 사막입니다. 이보다 더 큰 것으로는 남극 대륙의 거의 전역을 차지하는 남극 사막밖에 없는데요. 사하라 사막은 브라질과 같은 커다란 나라가 쏙 들어갈 정도의 넓이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상에서도 극단적으로 덥고 극도로 건조한 곳입니다. 하지만 예전부터 계속 그랬던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공룡이 멸종할 무렵 사하라 사막의 일부는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었고 수심 50m가 넘는 곳이었습니다. 이른바 트랜스 사하라 해로가 소멸되고 북아프리카가 현재와 같은 형태가 되면서 사하라는 여러 차례 그 모습을 바꿨습니다. 어떤 때는 정글이었고 또 어떤 때는 아름다운 초원이었고 어떤 때는 사막이었습니다. 사하라 사막이 마지막으로 녹색으로 덮여 있었던 건 신석기 시대의 일이었습니다. 당시 그곳에는 삼림과 많은 호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아프리카의 전형적인 사바나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기후가 가장 수빈했던 것은 약 6,000년 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무렵에 사하라 사막을 보게 된다면 그곳이 현재 이런 사막과 같은 곳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겁니다. 사하라 사막이 다시 사막화되기 시작한 이유에 대해선 사실 아직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연구자들 중에는 인간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사하라 사막 주민들은 사냥 채집에서 목축 생활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가축들이 풀을 다 먹어서 건조화의 과정을 일으켰다고 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설은 일반적인 가설은 아닙니다. 현재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인류가 탄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여러 차례 녹화와 사막화가 반복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설입니다. 이것들이 반복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지만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 향후를 대략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사하라 사막은 확대되고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후에는 축소를 시작하며 약 1만 5천 년 후 사하라 사막은 다시 녹색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작은 여우, 가젤, 코끼리. 이 사막의 환경은 매우 혹독합니다. 기온은 때로 섭씨 50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 모래폭풍도 자주 발생해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피해를 줍니다. 하지만 많은 동식물이 이곳에서 쾌적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하라 사막에 서식하는 대표적인 동물로 여우의 동료인 페넥이 있습니다. 다른 여우와 비교했을 때 페넥은 귀가 큰 것과 몸집이 작은 것이 특징인데요. 그 평균 크기는 고양이보다 작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사랑스러운 외모와는 달리 페넥은 매우 위험한 야행성 사냥꾼으로 뛰어난 청각과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우 인내심이 강해서 장기간 물 없이도 지낼 수 있답니다. 최근에는 페넥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데 납득이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세요. 참 귀엽지 않나요? 사하라 사막에 사는 동물은 페넥뿐만이 아닙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닥스, 그리고 도르카스 가젤 등의 대형 생물도 서식하고 있는데요. 도르카스 가젤에게는 특히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식수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먹은 식물에 묻어있는 이슬에서 수분을 얻는다고 합니다. 흥미롭게도 과거에는 사하라 사막에 코끼리도 살았다고 하는데요. 고대 사펜이라면 고대 로마군을 여러 차례 물리쳤던
카르타고의 장군 한니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니발은 자신의 부대에서 북아프리카 코끼리도 사용했는데요. 다만 안타깝게도 고대 말기에 이 아종은 멸종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심플했는데요. 북아프리카 코끼리는 사하라 사막이 아직 사바나였던 시절에 유물이었던 것입니다. 사막이 커질수록 코끼리의 식량은 적어졌죠. 하지만 전쟁이나 서커스에 사용하기 위해 대량 포획된 것도 멸종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식물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산간 지역이나 오아시스에는 지구상 어디에도 서식하지 않는 매력적인 종이 군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들은 올리브, 측백나무, 메스틱 등의 토종 식물들입니다. 동식물뿐이 아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는 수천 년의 과거로부터 여러 차례 놀라운 유물을 발견해왔습니다. 특히 동굴화가 그렇습니다. 현재와 같은 사막이 펼쳐지기 이전의 시대에는 적어도 두 가지 문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기휘안 문화가 나타나고 다음으로 테네레 문화가 태어났습니다. 테네레인은 사하라 사막의 남부, 현재 니제르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현재 니제르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테네레인은 아프리카계가 아닌 지중해계 인종에 속해 있습니다. 즉 아랍인, 스페인인, 이탈리아인에 가까운 외모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하라 사막이 마침내 사막이 되어버린 후 이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졌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곳은 많은 민족이 사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대부분은 먼 조상들처럼 오아시스에서 오아시스로 떠돌아다니며 낙타를 기르고 사냥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명사회의 이점에 이끌려서 서서히 정착된 삶으로 옮겨가는 사람도 많아졌답니다. 사막의 보물. 사하라 사막 모래에 숨겨져 있는 건 고대 문명의 유물뿐만이 아닙니다. 종종 공룡이나 선사시대 동물의 뼈나 화석 등 더 오래된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곳에서 발굴된 것을 바탕으로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의 존재가 재창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등에 화려한 돛처럼 생긴 돌기를 가진 꽤 큰 육식공룡이에요. 사하라 사막에는 고생물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보물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방대한 양의 광물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인데요. 지질학자가 발견한 광상은 다양합니다. 석유, 천연가스, 철, 구리, 금, 텅스텐, 우라늄입니다. 이것들 이외에 사하라 사막의 모래 아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건 아직 모릅니다. 사막 한복판에서 조사나 발굴을 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죠. 이는 사람에게도 기계에게도 가혹한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 노력이 보상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사하라 사막 탐색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사막은 얼마나 쓸쓸한 곳일까? 끝없이 펼쳐진 모래 땅, 지평선까지 이어지는 모래 언덕의 너울, 현지에서 사는 베두인족이 이끄는 낙타 캐러밴, 사막이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은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풍경은 아름답지만 단조롭기도 합니다. 사하라 사막의 광대한 영역에는 수천 평방킬로미터나 되는 모래 땅이나 사구밖에 없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곳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모래 언덕이나 낙타를 원하는 만큼 볼 수도 있지만 자연 관광 명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비아에 있는 아름다운 오아시스, 우바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이 바로 엘마입니다. 호수 일대를 뒤덮은 초목의 녹음이 사막의 오렌지색 모래와 호수의 푸른색과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사하라의 눈으로 유명한 리차드 구조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다수의 동심원 모양을 띤 고리 모양으로 구성된 독특한 고리 구조를 말합니다. 역사는 아주 오래된 약 5억 년 전으로 오랜 옛날 강렬한 화산 폭발 때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구상의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슬슬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왔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하라 사막에는 아직도 신기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이 이제 끝나가기 때문에 하나 둘 거론하자면 끝이 없을 거예요. 혹시 관심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창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주시면 다음에는 사하라 사막의 멋진 명소에 대한 영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SNS로 영상을 공유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